약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으로 이번 시즌에만 최소 87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 시기가 또 2년 늦춰졌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올해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약 94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우그룹으로부터 약 1,98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주에서는 현금 인출기에서 불법으로 카드 정보를 복사해가는 스키밍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약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으로 이번 시즌에만 최소 87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환자도 7만 8천 명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주간에 독감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그 전주와 비교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0에서 2011년 시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성인과 4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근본적으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백신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시즌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와 다른 유행병 예방 조치들이 지난 2년 동안 인플루엔자를 거의 차단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았다며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면역학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최소 870만 명이 감염됐고 7만 8천 명의 입원 환자, 4,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가령 손을 씻고 사람들이 많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아프면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동시에 코로나19과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흑인 성인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입원 비율이 백인 성인보다 80%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독감 시즌 동안 흑인과 히스패닉 및 아메리카 원주민 성인의 43% 미만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당초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2년이 더 연기되면서 2025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아이디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2년이 더 연기돼 2025년 5월로 미뤄진 겁니다. 단 리얼아이디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되고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아이디법 시행일인 2025년 5월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올해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약 94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 14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국토안보부의 이민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올해 시민권 취득자 수 프로젝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94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팬데믹 사태 첫 해인 지난 2020년 말 기록된 연간 시민권 취득자 수 61만 4천여 명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민권 취득 이민자 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출신 국가들에게서 증가를 보였지만 중국 출신에게서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시민권 취득 이민자 수는 지난 2008년 104만 7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팬데믹 사태 기간 동안 시민권 취득자 수가 급격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 미국 내 시민권 취득자 수의 분기별 평균은 약 19만 명에 달했지만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에는 이 숫자가 8만 1,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다시 모든 출신 국가별로 시민권 취득자 수가 20% 이상 늘어나면서 분기별 취득자 수는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는 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렇게 시민권 취득자 수가 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권 신청서 수속 적체 수는 지난 2020년 100만 건 이상에서 올해 6월에는 67만 3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우그룹으로부터 약 1,98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런 채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일 뉴욕주 검찰총장이 확보한 트럼프 그룹 문건을 토대로 LP 대우로 표시된 1,980만 달러의 미신고 채무 내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는 1997년 뉴욕시 맨하튼의 고층 건물 트럼프 월드타워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트럼프와 대우는 한국에서 6개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채무가 이 트럼프 월드타워 사업과 관련한 라이선스 비용 일부를 대우와 분담하기로 한 합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액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980만 달러로 유지됐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30일에는 43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또 그로부터 닷새 뒤인 2017년 7월 5일에는 채무액이 사라졌는데 누가 대출금을 갚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과 대통령 취임 후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는 대우와 관련한 이런 대출금 내역이 누락돼 있습니다. 포브스는 대우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남한 기업이었다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부채가 알려졌다면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으리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그토록 오랫동안 채무를 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윤리 안전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가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 출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CEO 협의회 중 인터뷰를 통해 전국의 많은 민주당원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하지만 그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으로선 처음으로 올해 80세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 1985년 취임 선서 당시 73세였던 최고령 재선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비해 10살이 더 많은 83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대답도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달 18일에서 20일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든 간에 또 미국 내 가스 및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한이 있어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4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7월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당시에는 같은 질문에 응답자 58%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종전을 원하는 여론은 상승했습니다. 미국 내 가정에 비용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일부 잃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7월에는 이 항목에 38%만이 찬성한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안보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내 전력 시스템 수리를 위해 5,300만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10개월째 접어들고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지원에 대한 미국인의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답변이 크게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61%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찬성률이 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약 900만 명에게 승인됐다는 이메일이 잘못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00만 명의 채무 탕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면제를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900만 명의 경우는 법적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대출 면제를 받았다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여전히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승인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지난달 22일에서 23일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CBS 머니워치에 이메일을 보내고 대출자들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대출자와 피해자들이 채무 구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900만 명에게 보내진 잘못된 이메일이 당신의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이 승인됐다고 제목이 잘못됐지만 본문 내용은 정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확한 제목으로 다수의 학자금 대출 부채 신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품질 관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정된 이메일은 며칠 내 전송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뉴욕주에서는 현금 인출기에서 불법으로 카드 정보를 복사해가는 스키밍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푸드 스탬프의 EBT 카드도 그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매체 더시티 보도에 따르면 법률 지원 비영리 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등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스키밍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이 2,200명에 달한다며 지난 1일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 지원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ATM 리더기에 몰래 장치를 설치하고 ATM에 꽂는 카드의 숫자와 핀 넘버를 도용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정보로 새 카드를 파기도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 대부분은 뉴욕시에서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7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는 신고 접수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들로부터 적법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200여 명의 푸드 스탬프, EBT 카드 내 현금 혜택도 갈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푸드 스탬프를 관할하는 농무부와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은 도난당한 혜택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들과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변호사들은 이런 유형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존 EBT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시티는 이런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17,00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70%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2023년 금융시장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5,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7,000 선이라는 점에서 70% 추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에릭 로버트슨 스탠다드 차터드 글로벌 리서치 국장은 보고서에서 기술주와 함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급락할 것이라면서 점점 더 많은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추가 파산이 발생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소 극단적인 이런 시나리오가 내년에 발생할 확률은 제로가 아니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나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 이상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관련 기업들의 잇따른 붕괴 사태 속에 60% 이상 이미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상화폐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고 더 많은 가상화폐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와 인출 사태에 굴복하면서 금 가격은 온스당 $2,250까지 30%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 안정적인 상품으로 쏠리면서 금이 안전자산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어제 고블린 모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블린 모드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게으르고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뜻합니다. 고블린 모드는 온라인 투표에서 메타버스와 I Stand With를 제치고 1위에 뽑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온텍은 어제 식품의약국에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텍은 FDA 승인이 이뤄지면 6개월에서 4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오리지널 백신 2회 접종과 오미크론 대응 백신 1회 접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파업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오는 8일 파업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노조위원장 빌 베이커는 지난 2일 아서 그레그 뉴욕타임스 발행인과 메러디 스코핏 레비엔 뉴욕타임스 최고 경영자에게 우리는 8일까지 완전하고 공평한 협상이 없을 경우 24시간 동안 파업할 것이라는 문서를 전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언론인과 사진가, 비즈니스 관계자 등 1,100명의 노동조합원이 서명했습니다. 펩시콜라가 북미 본사 스낵 및 음료사업부 소속 직원들 수백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사내 메모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북미 음료 사업과 시카고와 텍사스 플라노에 본사가 있는 북미 스낵 및 포장식품 사업 부문이 해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펩시코는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미국 내 약 12만 9천 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30만 9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